최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헬스케어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분야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스마트 헬스케어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유엔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층 사회, 그리고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평균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평균 수명은 1970년에는 61세였다가 1990년에는 71살이 됐고요. 다음에 2016년에는 82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0년씩 점프를 한 거죠. 10년씩.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는 이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2위, 3위를 다투는 장수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많으니까 몸을 잘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마트 헬스케어의 배경으로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그중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는 의료 분야잖아요. 의료 분야가 전산화되고 여러 IT 장치가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거에 좀 가깝고요. 클라우드 컴퓨터는 이용자에게 직접 와닿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하드웨어 장치 쪽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쓸모있게 만들고 서로 이어주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헬스케어 3.0 시대다 이렇게 불리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헬스케어 1.0은 20세기 초반까지 보건위생을 강화해서 그 전염병 예방에 힘쓰던 시절입니다. 호암 마마가 들끓던 시절을 좀 물리치는 거고요. 20세기 중후반은 헬스케어 2.0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종 질병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초반부터를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다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전염병을 막고 질병 치료를 이제 좀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확 늘어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을 중심해서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측면으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상태인가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건강관리의 기본 규칙은 항상 똑같거든요. 건강하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자는 일이죠. 절대 안 바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스마트 헬스케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룸이나 마이 피트니스 팔 같은 이 헬스케어 앱이나 아니면 다이닝 노트, 타임스태프 같은 식단 관리 기록 앱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앱을 쓸 때 문제가 기록하기가 굉장히 귀찮다는 건데요. 내가 먹는 음식이 뭔지, 열량은 얼마인지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찾아서 내가 직접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프랑스에서 출시된 푸드바이저 앱은 이런 귀찮음을 대폭 줄여주는 앱입니다. 이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 기술로 뭘 먹었는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줍니다. 귀찮게 일일이 내가 뭘 먹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정말 음식에 사진 찍으면 영양소 알 수 있는 게 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신경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적당히 이제 이제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운동하는 방법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운동은 솔직히 정말 귀찮죠. 시간과 돈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홈 트레이닝, 줄여서 이제 홈트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홈트를 도와주는 앱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 운동 앱인 라이크핏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앞에 보이는 영상을 따라하면
인공지능이 내가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서 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네. 제대로 안 하면 운동 횟수가 카운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게 굉장히 꾸준함이 필요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네. 좀 게으르면 안 의지가 되는데 필요하죠. 예, 이런 앱이 있으면 좀 그런 강제성이 부여가 되니까 도움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또 건강관리의 마지막 규칙, 잘 자는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좀 인공지능 기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제품은 예. 인공지능 침대가 있습니다. 아, 이 그래요? 침대 온도를 적당한 수준 항상 적절하게 맞춰주고요. 코를 골면은 이 침대 살짝 들어서 코를 멈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침대가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예. 예, 다만 너무 비싸서 제 그게 연봉 문제죠. 아까운 가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뉴런 오픈이라는 아이 마스크형 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굴에 쓰는 안대이기도 하고 명상을 도와주는 기기이기도 한데요. 이 뇌파를 모니터링하고 수면비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스마트 홈 기기와 연결해서 깨어날 때쯤 불을 켜거나 아니면 수면에 알맞게 방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네. 정말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뭐 식단 관리, 운동, 숙면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의료 기술에 인공지능을 더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기술인가요? 사실 이쪽으로 좀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의료 쪽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구글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변성을 이미 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논문을.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닥터 앤서 같은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시스템이 이미 임상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지난 7월 말부터 이 닥터 앤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국내 26개 병원, 22개의 ICT 기업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닥터 앤서는 의료진을 도와서 오진율을 낮추고 이 조직 검사를 하면 이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을 보고 암을 진단하는 그런 네.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또 이제 또 셀피 체크업 같은 이제 서비스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건강 검진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뭐 당뇨병에 걸릴 확률, 심장 뭐 심근경색 확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아직 이 인공지능의 한계점은 좀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을 찾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관련해서 치료 방법을 제시하거나 수술을 돕거나 하는 쪽은 아직 좀 많이 좀 미비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IBM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도 한때 엄청난 그 예, 화제를 한때 모았었는데, 유행이었죠. 예, 네. 지금 더 많은 그런 의료 기술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일단 데이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가 많아서 당장 다양한 기기나 서비스를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의료 개인 정보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규제가 좀 풀리면 건강관리 분야에서 먼저 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아마존에선 이 알렉사를 이용해서 건강 상담을 하거나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간단한 의료 상담을 하거나 병원 예약을 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이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정용 로봇이나 챗봇, 모바일 게임과도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이 노인분들이 약을 챙겨 먹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나 아니면 금연을 도와주는 챗봇 은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되고 있고요. 또 운동 같은 경우에도 포켓몬과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도록 도와주는 게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포켓몬고가 출시 이후로 사람을 걷게 만든 거리를 합치면 네. 235km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건강을 이제 관리하게끔 만들어준 그렇죠. 거군요. 그러네요. 사실 이런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을 해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는 것이었지 네. 꼼꼼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